5대5 중 4개의 호수들은 작은 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리호와 온타리오호는 이렇게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 달라요. 나야가라 폭포는 가운데 고투 섬을 경계로 캐나다 폭포와 미국 폭포로 나눕니다. 혹시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나야가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날이 추워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폭포가 얼지 않았고 겨울답지 않게 수량이 많아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ing. You don't know. 캐나다 쪽 전망이 더 좋은데 코로나로 국경 통과 절차가 복잡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폭포 밑으로 가는 배 메이드 오브 미스트를 탔어요. 나눠준 우비를 입었는데도 꽤 옷이 젖는 건 필수 코스예요. 메이드 오브 미스트를 타려는 길은 항상 길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시간 기다리고 탈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도는 시간은 25분 정도였어요. 왼편 건물이 전망대이자 폭포 아래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길입니다. 뉴욕시에 인접한 대도시 필라델피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의 펜실베니아주는 이렇게 에팔레치안 산자락입니다. 킨주와 브릿지는 약 140년 전에 지어진 철교 다리인데 2003년에 토네이도로 반이 붕괴되었고 지금은 킨주와 스카이워크라는 이름으로 타격받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다리가 놓여진 이 계곡은 펜실베니아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데 푸르른 전망도 좋고 시원합니다.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hiding. We don't wanna bother him. You don't know it's not fair.
structural, you know. Oh, I see. So it wasn't. That's interesting.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un.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산 길가에 작은 산삼들이 눈에 띄어 한컷 찍어봤어요. 이 사진에서 산삼이 보이시나요? 비지터스 센터는 작은 뮤지엄처럼 잘 꾸며져 있어요. 교육적이고 재미있어 아이들한테 참 좋겠다 싶었어요.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뜻밖의 장소를 밟아보기도 하죠. 저희는 지나가던 길에 브래드포트라는 작은 도시를 만났는데 라이터 회사 지포스의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이 스트리트를 드라이브 하고 싶다. 재미삼아. 우연히 들린 타이 레스토랑에서 이름만 보고 순두부를 시켰는데 일본 그릇에 담겨져 반찬 하나 없이 나오더라고요. 국적 불문의 순두부는 한류의 불시착으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멀리 클리브랜드 다운타운이 보이네요. 인구 250만의 클리브랜드는 에리호를 끼고 있어요. 여기는 시내 서쪽의 엣지워터 파크입니다. 미국 매니팩처링의 중심이던 오데오 산업지역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는 클리브랜드에서 가장 큰 회사는 바로 클리브랜드 클리닉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과 더불어 미국 양대 최고 수준의 병원이에요. 특히 심장병 관련해서는 수십 년째 부동의 1위이고 중동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Stars in my eyes, fire below me, starting to rise. I'm my own captain, hanging on tight tonight. Point us to try and turn back the time. I've never been this old in my life. Load up my spaceship, tear through the sky. I might leave regrets and wishes and hopes and dates. Knowing what would happen. I don't wanna wake up and let my dreams die. This moment I'm making mine. Don't tell me I'm wasting time. I'll show you what I'm made of and give my dreams life. I'll put it all on the line, just like I'm young, wild and alive. 최근에 딸아이가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긴 했지만 조금 큰 강아지도 있고 차도 가져와야 해서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륙 서남쪽 루트로 함께 오는 길입니다. 3박 4일 동안 약 3,500km 운전하면서 넓은 미국 땅 여러 주를 지나게 되는데 확연히 다른 주별 특징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리노이주 인구 1200만 중 1000만이 시카고 지역에 삽니다. 오데호 중 두 번째로 크고 바다처럼 넓은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주변 다운타운 고층의 건물들, 미술관, 박물관 등이 만들어내는 멋진 스카이라인으로 유명하죠. 이런 마천루가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랍니다.
호수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카고 강 리버 크루즈는 정말 강추입니다. 일리노이주의 닉네임은 랜드 오브 링컨, 즉 링컨의 땅입니다. 지금 일리노이주 수도인 스프링필드를 지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그의 유명한 연설 갈라진 집은 무너진다도 여기서 했습니다. 링컨의 묘소 및 기념관이 있어 일리노이주 학생이라면 두어 번 이상은 이곳에서 학교 필드 트립을 가는 곳이고요. 링컨을 노예 해방의 인권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 링컨은 전례 없는 강경 군사 조치로 4년간의 참혹한 내전, 남북 전쟁을 이끌었고 남부 분리주의자는 재판도 없이 수감하는 등 반연방파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며 미 합중국을 지켜냅니다. 일리노이주 서쪽 경계에 위대한 강이란 뜻인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요. 강을 넘으면 큰 조형물 게이트웨이 아치도 보이고 미조리주 세인루이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조리주는 한인들에겐 좀 낯선 주일 텐데요. 의외로 거의 주 전체가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동쪽 경계 미시시피 강변에 세인루이스가 있고 서쪽 경계인 미조리강 쪽에는 캔사스시티가 있어요. 유명 관광지가 꽤 많은데 그중 미시시피 강가의 아름다운 소도시 하니발은 미 중부에서는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자라고 집필한 곳이고 그가 살았던 흔적과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강변 동굴도 있고요. 마을 자체가 워낙 예쁩니다. 또 미조리주 남쪽 반은 대부분이 내셔널 포레스트일 정도로 푸르른 산림 지역이에요. 또 미국 전체에서도 유명한 레이크 오자크라는 곳이 있는데 뭐랄까 저희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울창한 숲 사이로 적당히 좁은 강과 호수 물길이 수백 킬로미터로 남쪽의 알칸사주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캔사스주를 살짝 스치면서 오클라호마에 들어옵니다. 카우보이 문화 하면 보통 텍사스를 떠올리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텍산들과의 분쟁으로 텍사스에서 분리되어 나온 주이고요. 주의 닉네임이 수너스입니다. 과거 이 지역의 땅을 무료로 나눠줬는데 수너스는 법적 효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와서 불법으로 인디안 구역을 점거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클라호마는 또 미 중남부의 멜팅팟이라고도 한다는데요. 텍사스 카우보이 문화도 있고 원주민 인디언들도 상당수이고 그리고 가장 미국적이고 점잖은 미 중부의 허틀랜드 컬처까지 혼재해 있다고 해요. 가스, 석유 등 천연 자원이 많아 의외로 오클라호마주의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 텍사스도 지납니다. 인구 4천만 캘리포니아에 이어 현재 3천만이 좀 넘는 미국 두 번째로 큰 주인데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의 트라이앵글 지역 경제가 워낙 좋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죠. 향후 20년 안에 캘리포니아를 제끼고 인구 1위 주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반대로 텍사스도 나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후덥지근한 멕시코만의 열기로 여름 서너 달은 낮 최고 평균 기온이 자그마치 섭씨 40도라니 좀 많이 더운 편이죠. 저희도 몇 번 텍사스를 들린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좋았는데 여름에는 습하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미 연방에 편입되기 전에 텍사스 공화국으로 10년간 독립한 적이 있어 텍사스 웨이라는 텍산들의 프라이드가 지금도 강하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하면 글쎄요, 미국에서 제일 잊혀진 주, 고립된 주라는 이미지가 있죠.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주이면서도 인구는 겨우 200만 좀 넘고요. 그중 절반인 100만 명이 알버커키에 몰려 있습니다. 알버커키에는 아주 큰 규모의 국립과학연구소가 있어 한인들도 은근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멕시코계가 50%가 넘지만 생김새가 확연히 다른 원주민 인디언들도 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멕시코가 은근 풍광이 좋고 특히 서쪽이 로키산맥 산자락 쪽이 좋고요. 기후도 나쁘지 않아 집값은 아직 꽤 저렴하고 해서 최근에는 인구 유입이 은근히 많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몽골리안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 원주민을 공식적으로 몽골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블루홀이라는 맑고 깊은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옆으로 낚시터도 있어 잠시 들려봤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라고? 다음은 애리조나주 북쪽을 지나갑니다. 주의 남쪽은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막 지형이죠. 연간 강수량은 10에서 20cm 내외로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주 수도가 피닉스인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500만 대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물 부족이 최대의 지역 현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물 때문에 최근 피닉스시가 신규 주택 건설을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남부가 사막이라면 지금 지나는 북쪽은 나름 숲도 우거지고 고원 지역입니다. 특히 그랜드 캐년의 입구인 플래그스태프는 해발 2000m가 넘고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해서 스키장도 있고요. 또 바로 지구 자기장이 나오는 곳이 4곳이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세도나도 플래그스태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날씨가 쾌적하고 물가도 저렴해서 애리조나 북부 고원 지역은 캠핑카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7:35 at night. Road trip down to the coast. Stereo on high. A vibe in your bleached denim shirts. 이제 캘리포니아에 접어듭니다. 주 경계에서 LA까지 5시간 남짓 운전하면 되고요. 동쪽의 모하비 사막,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지나며 40여 시간의 긴 고속도로 여행을 마칩니다. 미국 땅이 넓기는 참 넓죠. 안녕하세요. 요즘 샌프란시스코를 검색하면 도시 종말, 최악의 도시, 추락, 붕괴 등등 살벌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약 반년 전에 샌프란으로 이주한 딸아이를 만나러 갔었어요.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한 점이 많았는데 직접 본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젊은이들의 힙한 도시이고 4월 초에도 관광객들로 붐비는 도심, 함께 둘러보실까요? 우선 맛집 골목 두 곳부터 가볼게요. 미션 스트리트 일대는 1700년대 스페니시가 지은 샌프란에서 가장 오래된 타운입니다. 메인 드래그라고도 표현하죠. 지역 문화의 심장부 같은 의미로 스페인이나 멕시코가 원조지만 지금은 네팔, 페루 음식점, 오이스터 앤 시푸드 바 등 세계 음식이 다 있고요. 저희는 미얀마 식당에서 저녁을 했는데 레스토랑 이름은 버마 슈퍼스타라고 예전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샌프란에는 미얀마 이민자들이 은근 많습니다. 미국에서 미얀마 식당은 처음이었는데
인도와 태국 맛 중간 정도일까?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들이었고요. 특히 샐러드에는 견과와 해바라기 씨 등을 듬뿍 넣어 섞어 먹더라고요. 샌프란 도심에서도 꽤 좋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헤이스밸리에도 들려봅니다. 뷰티크 샵도 많고요. 젊은 현지인들의 먹자거리 같은 곳입니다. 몇 개의 유명 스트릿 퍼포밍 아트 공연도 연례 행사로 열린다는데 그때는 관광객들로 아주 붐빈다고 해요. 저희는 파스타 식당에 들렸는데 손으로 빚은 파스타를 그 자리에서 삶아주니 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샌프란의 홈리스들은 다운타운의 텐더로인이라는 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저는 다운타운 지역을 다니면서도 이번 여행에서 거의 보질 못해서 그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텐더로인이 꽤 가까운데 헤이스밸리는 전혀 어두운 느낌이 없네요. 근처 로컬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만두집 같은 곳에도 젊은이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전철도 안전하고 깨끗하고 한국의 2호선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운타운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주차비도 비싸고 해서 주로 전철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샌프란의 명물 케이블카는 다운타운에 몇 개의 노선이 있고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데 어딜 가나 많았던 중국 또는 아시안 관광객은 보이지 않고 유럽 관광객들이 대부분인 게 좀 신기했습니다. There would be still one outside if you want to sit there. 피어 45에 내리면 2차 대전 참전 잠수함과 바다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채플이 있고 멀리 건너편에 머린 카우니가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부촌이죠. 여기서 좀 더 걸어가면 유명한 피어 39, 39번 피어가 나옵니다. 이곳 큰 주차장이 24시간 오픈인데 즉 24시간 관광지란 말입니다. 피어 39에는 터잡고 살아가는 수백 마리 바다사자 무리가 있는데 오늘은 몇십 마리 정도만 보이네요. 피어 1까지는 걸으셔도 되고 이렇게 버스를 타도 됩니다. 피어 1에는 아이코닉한 페리 빌딩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토요일마다 파머스 마켓이 열려요. 마켓플레이스에는 오게닉하고 디자인이 예쁜 소품 가게와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다운타운 뷰도 멋지고 바다 쪽으로는 오클랜드 브릿지가 보여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사무실 건물 공실률 여전히 높고 특정 지역 홈리스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IT-테크 젊은이들로 동네 식당들은 붐비고 다운타운에는 4월 초임에도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년 전에 도시 치안을 담당하는 선출직 시 검사, 디스트릭트 어터니라고 하죠. 그가 주민 소환으로 퇴출되는 등 혼란이 많았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힙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샌프란에 가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안 가볼 수 없죠. 완공된 지 장장 90여 년이 된 현수교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포토제닉한 다리 중 하나로 꼽고 있고 남북으로 미 서부 해안을 따라가는 유명한 일본 국도도 저 다리를 지나고요. 금문교를 건너 뮤어우즈에 갔는데 세상에 예약제로 바뀐 걸 몰라 중간에 되돌아왔어요. 도로 표지판에 뮤어우즈 예약 필수라고 크게 써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예약이 필요 없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뮤어우즈는 거대한 삼나무 숲인데 평균 수명이 600년을 넘고 평균 나무 높이가 50m에 이릅니다. 몇 번을 가도 경이롭고 참 좋은 곳입니다. 예약하시고 꼭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차를 돌리면서 근처 트레일 루트를 뒤졌어요. 랜즈 앤드 트레일은 처음 가본 곳인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습니다. 금문교 주변 동네를 지나 골프 코스도 있는 뷰가 좋고 길이 잘 닦여진 예쁜 트레일 코스였어요. 바다를 끼고 계속 걸을 수 있어서 시원하고 경치가 그만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돌레러스 성당이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 공원은 스페인 식민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 해안 도시에 지어진 20몇 개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화창한 날씨여서 애견들을 데리고 나와 운동도 시키고 쉬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영 커플들도 많았습니다. 탁 트인 시티뷰가 들어오고 사진 찍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딸아이가 사는 동네는 도구 패치라는 동네인데 바닷가도 바로 옆이고 다운타운 및 공항도 가깝고 버스, 전철 이용하기 좋고요. 안전한 동네에 지내고 있어 다 좋은데 방 2개, 차고 1개인 이 집 아파트 렌트가 월 4,300불입니다. 요즘 환율로는 월세가 600만 원이 넘네요. 또 소득의 대략 45%는 연방 및 주소득세로 나가니 샌프란에서 연봉 2억도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영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골목 상권이 많이 살아 있었어요. 커피숍, 베이커리, 라자냐, 베이글 맛집 등 비즈니스가 잘 되고 줄이 길어서 못 먹기도 한답니다. 점심시간에 파크에 가면 공원에 나와 점심을 먹거나 함께 산책하는 직장인 부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좋다 보니 대개 이렇게 아웃도어에 테이블을 많이 마련해 놨더라고요. 아, 이게 포크? 진짜 희한하다. 돼지고기를 빵에다 넣었단 말이야? 크라상에? 진짜 신선한 조합이다. 이거는 캘리포니아도 지키고 SF는 도치 제일 지키고. SF가 너는 제일 지켰어? 어떤 뉴스들한테 주로 지켰어? 근데 팍스 뉴스가 찍히니까 다들 뉴스 다 찍어. 아무나 그런 거 들으면 SF는 사람 사는데 아니구나라고. 사람들이 괜히 막 샌프란시스코 너무 위험하다고. 근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다 다녀보는 데는 다 세이프하고.
끝으로 인상적인 장소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인데요. 일단 너무 깨끗하고 로비에서 연중 40회가 넘게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이런 행사는 30년 전부터 해오고 있답니다. 미니 박물관도 있고 이쯤 되면 공항이 열린 문화 공간인 셈이네요. 딸아이 말로는 요즘 차이나타운은 열기가 없고 재팬타운이 워낙 로케이션이 좋아 더 많이들 찾는다고 하네요. 샌프란에는 한인타운이 따로 없는데 차이나타운이나 재팬타운 등의 한식당들이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한답니다. 어떠셨나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높고 특정 지역 홈리스가 심각하지만 젊은이들로 동네 상권이 살아있고 다운타운에는 여행객들이 붐비고 이 도시는 여전히 힙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미국의 뉴욕, 시카고 등은 그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이 압도적인데 반면 광역 LA는 2천만 거대 도시이지만 여러 이유로 다운타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다운타운 LA에선 어디를 갈까 하면 선뜻 답을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패션 디스트릭트, 리틀 도쿄, 크립토 에리나 등 유명한 곳들도 다 분산되어 있고요. 오늘은 LA 다운타운의 멋진 랜드마크 벙커 힐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이웨이 110번과 101번이 만나는 아래쪽 다운타운 북서쪽 끝에 위치합니다. 벙커힐 지역은 금융, 법원, 시청 등 주요 사무지역이지만 벙커처럼 살짝 솟은 언덕 위아래를 따라 매우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크지 않은 면적이기에 한 군데 파킹하시고 오늘 소개하는 6곳을 다 걸으시면 되고요. 더 브로드를 비롯 많은 문화시설, 예쁜 그랜드 파크를 둘러싸고 대법원, LA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들, 그리고 젊은 인파로 늘 붐비는 핫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출발점은 그랜드 센트럴 마켓입니다. 주변에 비교적 저렴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2005년 오픈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고책 서점 더 라스트 북스토어는 다운타운 투어에서 꼭 들려보셔야 할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혔고요. 책을 활용한 설치 미술과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분위기가 납니다. 일반 서점 하면 차분한 정렬 배치인데 이곳은 전체적으로 미로인 듯 좀 얽혀지고 스산한 분위기가 컨셉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뮤즈먼트 파크처럼 설계되어 있고요. 이제는 인터넷 서점, 전자서점이 주류가 된 시대이지만 나름의 컨셉과 전략으로 사랑받는 더 라스트 북스토어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0년 역사의 그랜드 센트럴 마켓은 원래는 재래시장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에선 마켓 벤더라고 하죠. 200여 식당들이 모인 거대한 푸드코트입니다. 저희는 라면을 먹었지만 여러 나라들의 가장 트렌디한 음식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 치일 정도로 늘 인파가 북적거립니다. 나중에 나올 때 보니 식구라는 한국 식당도 있었어요. 건물 끝에 도넛 가게에는 타이거 테일 도넛과 딸기 도넛이 워낙 유명해서 줄이 엄청 길었고요. 그 옆에는 유명 샌드위치 샵 에그 슬럿도 들어와 있었는데 역시 줄이 길어 먹을 엄두도 못 내었어요. 마켓에서 나오시면 바로 건너편에 오렌지 색깔의 에인젤스 플라이 레일웨이가 있습니다. 에인젤스 플라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철도이지만 무려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2017년 오스카상을 휩쓴 라라랜드 등 수많은 영화가 촬영된 장소입니다. 편도에 $1씩 받고 있었고요.
아주 짧지만 색다른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곧바로 다운타운 핫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캘리포니아 플라자 파크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머물렀던 옴니 호텔이 보이고요. 두 개의 캘리포니아 플라자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있어요. 시원한 봄수를 뿜는 이 워러코트는 LA 사막의 오아시스 컨셉인 것 같네요. 빽빽한 고층 건물들 속에서 잠시 쉬어가라고요. 이 분수대 원형 극장에서 6월부터 8월까지 그랜드 퍼포먼스라고 LA에서 나름 유명한 무료 음악 콘서트가 거의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재즈, 삼바, 가벼운 락 등 다양한 장르라서 온 가족이 와도 부담 없는 분위기예요. 옴니 호텔 바로 북쪽에 LA에서 가장 인기 많은 현대미술관 더 브로드가 있어요. 경쾌하면서 품위 있는 작품들 전시로 잘 알려진 이곳은 유태인 재벌 브로드 부부가 설립해서 무료 관람으로 운영됩니다.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약은 최소 몇 주, 방문 입장은 최소 한두 시간은 줄을 서야 한답니다. 바로 옆에 디즈니 콘서트 홀이 있어요.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고향이고 역시 부분 무료 입장입니다. 또 그 옆에는 LA 오페라 홀이 있고요. 관광 필수인 게리 뮤지엄 등을 비롯해서 LA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무료 관람인 곳이 참 많습니다. 더 브로드는 예쁜 LA 도심공원 그랜드 파크로 이어집니다. 핑크색 의자가 상징인 이 파크를 LA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공원을 둘러싸고 여러 법원들과 수많은 관공서 건물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대법원, 지방법원, LA시청, 법원 도서관, 카운티 국세청, LADWP 등등 주요 공공 건물은 여기에 다 있다시피 합니다. 슈퍼맨, 영화에 슈퍼맨이 일하는 신문사가 바로 LA시청이었고요. 공원 상징물에 우리들의 공원 이렇게 한글로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이곳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는 무비 나이트가 열렸다고 해요. LA 도심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면 벙커힐 방문을 강추드려요. 다운타운 LA의 과거와 미래를 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영상에 못 보여드렸지만 웰스파고 박물관이 있는 웰스파고 센터, 시립 공공도서관, 밀리언 달러 극장 등도 벙커힐의 유명 랜드마크이고요. 여기서 좀 더 걸으시면 LA 시청 바로 뒤편이 그 유명한 먹자 골목인 리틀 도쿄입니다. 차이나타운도 굉장히 가깝고요. 전체적으로 걷는 거리도 운동 삼아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LA 해나입니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인사드려요. 시카고는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유명해서 세계 곳곳의 건축학도들이 견학을 오는 곳이죠. 150년 전 큰 화재로 도시가 전소된 적이 있었고 그 후 계획적으로 도시가 재건설되면서 시카고는 아름다운 빌딩들과 더 정돈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시간 호수 옆 다운타운 곳곳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운타운을 너무 좋아해서 매주 주말엔 집 앞 리버워크를 걸어 나와 랜돌프 길을 따라 레이크 쇼어를 산책하곤 했었어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한 몬트로스 파크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빛이 나들이 나오기 딱 좋은 곳이죠.
옆에 도그 비치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어요. 보스턴에서도 그랬듯이 시카고에도 도그 파크와 비치가 잘 갖춰져 있어 펫 프렌들리한 분위기가 넘칩니다. 레이크쇼어 드라이브를 따라 잠시 내려오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유명한 링컨파크와 연중 무료 입장인 링컨파크 동물원도 있고요. 각종 전시 행사 장소인 맥코믹 플레이스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풋볼팀 시카고 베어스의 전용 구장인 솔저 필드가 나타납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최강 수비로 80년, 90년대의 최강자였었죠. 이곳부터 뮤지엄 캠퍼스가 시작됩니다. 왼편의 필드 뮤지엄은 자연사 박물관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이고 미시간 호수를 정면으로 내다보는 쉐드 아쿠아리움은 내륙 도시로선 미국 최초 최대의 바다 생물 수족관입니다. 제일 끝에 애들러 천문대가 있는데 오늘은 둥근 돔을 볼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세계적인 빌딩들 투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윌리스 타워는 70년대 중반에 지어졌고 199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AT&T 센터는 볼륨으로는 시카고 스카이라인 빌딩 중에서 제일 큽니다. 체이스 타워는 버티컬 커브가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와 CNA 플라자도 유명한 랜드마크이고요. 311 사우스 웨커는 야경과 실내 가든을 가진 빌딩으로 유명합니다. 흰색이 선명한 에이온 센터는 미국에서 7번째로 높고 밀레니엄 파크의 북쪽 경계인 랜돌프 길에 위치해요. 10여 년 전에 완공된 트럼프 타워는 미국에서 4번째로 높고 호텔도 함께 가지고 있는 럭셔리 주상 복합 빌딩입니다. 프루덴셜 플라자는 2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요. 원 프루덴셜, 투 프루덴셜 이렇게 불러요. IBM과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빌딩도 좋은 이정표가 됩니다. 루프가 경사면을 가진 스머피 스톤 빌딩도 아주 독특해 보이죠. 아쿠아는 하버드 교수인 제니 강이 주도한 2009년생 건물입니다. 당시 가장 세계에서 아름다운 뉴 빌딩 어워드를 받았고요. 한눈에 그 여성스러움을 볼 수 있어요. 아쿠아는 세 채의 콘도 건물뿐 아니라 레디슨 블루 아쿠아 호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곡선의 미학이 돋보이죠. 아쿠아에 가린 존 행콕 타워는 이렇게 2개의 첨탑과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미시간 애버뉴 북쪽에 위치하며 100층입니다. 1960년대 건축 당시 선구적인 건축 공법을 개척한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 꼭대기층 식당 또는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칠 것 없는 전망, 레이크뷰의 끝판왕, 레이크 포인트 타워입니다. 그리고 호수 깊숙이 네이비 피어가 이어집니다. 온 가족의 놀이터, 펀플레이스이며 줄라이 4스와 뉴 이어 이브 이곳에서의 파이어워크가 아주 장관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고 수락 연설을 했던 곳, 바로 시카고 다운타운 그란트 파크입니다. 그란트 파크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 롤라팔루자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10,000 people a day and are keeping an eye. 2004년 이 그란트 파크 한쪽에 밀레니엄 파크가 만들어졌어요. 남쪽 경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뮤지엄 중에 하나인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가 있으며 이 파크는 만들어진 지 20년도 안 되었지만 해마다 수천만 명이 찾는 미국 탑10 튜어리스트 장소입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콩 모양을 한 더 빈이라는 조형물인데요. 이렇게 시카고 건축물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파크가 지어지는 데는 무려 475밀리언이나 들었다고 하니 멋진 곳이긴 하지만 그 비용이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시카고시에서 반을 내고 나머지는 프라이빗 도너들이 기부로 해서 충당이 되었다고 하니 기부 문화가 발달된 미국의 일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라운 파운틴도 창의적이죠. 얼굴이 계속 바뀌면서 분수를 뿜어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꽃이 놓여 있지만 겨울에는 저 공원 한가운데 스케이트장이 섭니다. 겨울마다 줄 서서 스케이트를 타곤 했었어요. 윌리스 타워를 바라보며 밀레니엄 파크를 걸으니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다면 시카고 다운타운을 꼭 한번 다녀가시길 추천드려요. BP 브릿지는 파크와 파크를 연결시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아주 걷기 편해요. 즐길 수 있는 암벽 등반 코스도 여러 개 있고 맥도날드 사이클 센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인도어 스테이션입니다. 자전거 대여, 수리, 그리고 샤워장과 스낵바도 있어요. 물론 맥도날드가 그 스폰서이고요. 미시간 애버니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거리로 남북으로 이어지며 북쪽으로 올라가면 최고 비싼 동네 매그니피션트 마일스가 나오고 명품 거리 골드 코스트로 이어집니다. 시카고 리버워크는 120년 전 화물 항구로 만든 인공 운하였어요. 지금은 하루 이틀 관광으로는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여기 앞에 오바마 대통령 선출 당시 민주당 캠프가 있었던 쉐라턴 호텔이 보이네요. 그 앞으로 워러 택시가 지나가고요. 리버 크루즈를 타고 하는 건축물 투어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리버워크의 가운데 명당 자리는 트럼프 타워가 차지하고 있고 그 옆에 껌 재벌 회사 위글리사의 위글리 빌딩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멀리 지역신문 시카고 트리뷴 소유의 트리뷴 타워도 보이고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옥수수 모양으로 유명한 마리나 시티 콘도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LA 해나입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은 56.1%입니다. 미국 내 여행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보스턴에서 일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보스턴의 야구팀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스타디움 옆에 젊은 직장인들이 사는 콘도들이 많아요. 이곳은 오래된 석조 건물이 운치 있고 나무가 우거진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동네 모퉁이에는 타이 레스토랑, 일본 마차 아이스크림집, 베트남식 커피숍까지 있어 걸어 나가기 편합니다. 베트남식 커피는 이렇게 메탈로 드립을 하는 게 다르네요. 브루클라인은 보스턴 바로 서쪽에 붙은 도시입니다. 블러썸 바라는 맛집에 들렸어요. 이 중국집은 음식들이 아주 맛있고 특히 그린빈 요리는 레시피를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LA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거리 풍경, 특히 벽돌 건물들이 이 도시를 고풍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곳은 사우스 엔드라는 동네예요. 먹을 만한 레스토랑이 많고 또 유명한 도그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따라와 봤어요. 보스턴에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고 어디서나 환영받는 프렌들리한 분위기가 넘칩니다. 이 강아지 식료품점에는 홈메이드 트리트를 덜어서 팔고 있고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샘플을 시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홈메이드 트리트라서 가격이 좀 비싸지만 조금씩 덜어서 팔고 있어 괜찮았어요. 여기 강아지에게 좋은 염소우유, 육수, 홍합, 요구르트까지 팝니다. 베이커리 바로 옆에는 도그 파크가 있어 운동시키기에 참 좋더라고요. 강아지끼리 친구도 사귀고 매너도 배우는 것 같았어요. 둘이 친해졌나봐. 이곳은 한국처럼 텃밭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빌딩 숲이 보이는 도시 한가운데 꽃을 심거나 텃밭 채소도 가꾸며 자기 개성껏 만드는 힐링 공간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침 산책을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꾸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추, 깻잎 이런 걸 심는데 이 사람들은 꽃을 심었나 봐. 와. 저기는 좀 먹을 거 심은 것 같다. 플랜트 같은 거. 이 사람 막 돌. 하나씩 구경하는 거 진짜 재밌겠다. 집에서 걸어가는 길에 싸이도 다녔다는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 앞을 지났어요.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악기를 잔뜩 둘러맨 버클리 음대생들도 보았습니다. 뉴베리는 보스턴 젊은이들에겐 명동 같은 쇼핑과 유행의 거리이고 여행객들도 많이 보였어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은 트라이던트 북셀러라는 북카페였어요. 책도 보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선물 코너도 재미있습니다. 점심은 웰빙 샐러드 보울 전문점 스윗 그린에서 할까요? 슈퍼푸드 위주의 야채와 곡류로 믹싱 보울을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메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주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피시 타코볼로 했고 따라에는 미소와 들기름 드레싱을 넣은 커스텀 오더를 했어요.
이거 진짜 네가 다 한 거야? 와, 너무 맛있겠다. 땡큐. 데이지. 안녕하세요. LA 해나예요. 보스턴의 여러 미술관 중에서 이사벨라 뮤지엄은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여러 종류의 수집품들이 집안을 가득 채운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원래 큰 저택이었던 곳이라서 내부에 예쁜 코트야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QR코드를 핸드폰에 연동시키면 작품 소개를 볼 수 있어요. 1990년 이 뮤지엄에서 희대의 미술품 도난 사건이 있었고 작품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전시 방식이 친근해서 꼭 집에 초대받아 들어온 착각이 들었어요. 유명한 마티스와 라파엘의 작품도 있습니다. 유명 베이커리 플라워는 이곳 MIT 지점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가게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조안 챙이 운영하며 이제 그녀는 보스턴에서 유명한 로컬 셀럽이에요. 모두 잘 아는 전통적인 미국식 메뉴예요. 홈메이드 전보 오레오도 보이네요. 여기는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일본식 샤브샤브집 샤브젠이라는 곳이에요. 우리한테는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육수에 옥수수를 넣어줘서 국물 맛이 시원하더라고요. 미국 술집에 포차 컨셉을 섞어서 크게 성공한 소주바입니다. 주말이면 보스턴 젊은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곳이래요. 팬에이 야구장 바로 옆에 있어요. 치즈 떡볶이와 뚝배기 계란찜으로 보스턴이안들의 입맛을 사로잡다니 대단하죠? B&G는 사우스엔드에 있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생굴 칵테일과 랍스터 샌드위치가 아주 유명해요. 저희는 모두 랍스터 샌드위치로 통일해서 시켰어요. 비코닐의 예쁜 골목길과 스트릿의 가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곳은 예쁜 카드와 포장지를 파는 가게네요. 큐어드는 비코닐에 있는 샤크로리 보드를 만들어주는 가게입니다. 원하는 이탈리안 미트와 치즈, 너트 등 여러 가지를 섞어 취향대로 주문할 수 있어요.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듯 보스턴에는 보스턴 커먼과 퍼블릭 가든이 있어요.
슈워드에서 사온 치즈보드와 어니언 빵으로 간단히 점심을 했어요. 보스턴 커먼에 있으면 사람 구경, 가든 구경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림처럼 예쁘고 행복한 풍경입니다. 보스턴은 일단 젊고 또 콧대 높은 도시 같아요. 도시도 사람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듯해요. 역시 비코닐에 있는 예쁘게 꾸며놓은 중고샵 코베트입니다. 요즘 보스턴 여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요.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I stepped out, stepping on necks. Lil baddie, cashing big checks. I bought the whole block out, now that's a big flex. Peeping out my Uber window like 이곳에 와선 탐내라, 성경 구절까지 빌린 마케팅이네요. 커플리 플레이스는 명품과 유명 브랜드가 있는 몰입니다. 클럽 모나코는 심플하고 블랙 앤 화이트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마침 세일이라 딸아이는 드레스를, 저는 가디건과 팔찌를 샀어요. 보스턴 오픈마켓은 주말에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장터예요. 취향껏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사실은 구경하는 재미가 더 큽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바로 이 리넨 가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스니커즈. 골드 있죠. 저의 보스턴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lking with your friend that means about me.